지난 영상에서는 GMG소프트 채용 CTF에서 나왔던 문제인 인페스티드 테란을 풀이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2 문제입니다. ARM 환경에서 간단한 유저랜드 취약점을 찾고서 공략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가 안드로이드 커널 분석이기 때문에 ARM 환경의 시스템 해킹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자, 문제 서버를 생성하고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VM이 생성이 됐고요. 인스턴스 접근하면은 이제 이름을 묻는 칸이 나오게 되고 이제 메시지를 묻는 칸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동작을 종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바이너리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문제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wget을 써서 문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과 다른 점은 이제 어떤 바이너리가 돌아간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챌린지라는 바이너리가 이제 뭔가 동작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셋업에서는 이 바이너리를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 호스트 환경은 이제 인텔이고 이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ARM 환경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run sh를 보게 되면은 이제 QEMU로 이제 플래그를 가상머신 환경에다가 제공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비슷하게 커널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루트 패스에 해당하는 파일을 이제 디스크 이미지로 사용을 해서 구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챌린지라는 바이너리를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기 때문에 파이썬 3를 켜주시고요. 이제 폰트지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체크스택 바이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택 캐너리를 제외한 모든 보호기법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높은 가능성으로 이 문제는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지 레그2 챌린지라는 친구를 기드라에다가 넣고서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main이라는 함수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c-init이라는 친구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vulnerabl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proc-init은 보면은 문제가 정상적으로 리모트 환경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기반 작업들을 해주는 함수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main 함수로 돌아간 다음에 vulnerable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름을 출력하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출력을 하고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받고 리드 인풋은 단순히 이 리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해당하는 버퍼에다가 길이만큼 이제 입력을 받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획 문자를 이제 적절하게 제로로 바꿔주는 널바이트 터미네이션을 해주는 친구가 존재하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 hi라는 문자를 이제 띄워주게 되고 아까 전처럼 그리고 사용자에게서 입력받은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네임 포인터라는 사용자 입력을 printf가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홈엑스트링 버그, 줄여서 FSB 버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NC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던 곳에 %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상한 헥스 문자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64비트 환경에서 인자가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각각의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p를 한 개만 입력했을 때는 x0를 출력해 주겠지만 2개, 3개를 입력해 주게 되면 x1, x2를 출력해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레지스터로 전달된 인자수가 넘어가게 되면 스택 값이 출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FSB 버그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것을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버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 문자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듯이 사용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드 인풋을 하게 되는데 0x200만큼 사용자에게서 입력을 받는데 그런데 이 배열의 값은 256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x200이 10진수 256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제 아까 전에 스택 캐너리가 없다는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해서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 run.sh를 실행을 해보았을 때 이제 루트 경로를 보면 플래그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값을 출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쉘을 이제 획득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쉘을 획득할지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또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즉 ROP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라이브러리 파일 또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베이스 주소를 어떻게든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자유도가 높은 ROP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의 플랜은 총 두 개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 이 FSB 공격을 이용해서 무언가 라이브러리의 베이스 주소와 관련된 값을 유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 두 번째, 해당 값을 이용하는 것으로 ROP 체인을 구성해서 쉘을 획득하는 스크립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적으로 해당 바이너리를 실행해 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B를 이용할 것이고요. 체리라는 문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USR bin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GDB를 이용해서 체리라는 파일을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assembly vulnerable을 할 건데요. 자, FSB 버그가 터지는 곳은 세 번째로 실행되는 이 prin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ulnerable 플러스 60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값들이 유출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값들이 정말 유의미한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수의 %p를 입력을 해서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유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값이 라이브러리 베이스 주소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info proc mappings라는 명령어를 GDB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라이브러리 파일이 어디에 로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57000에서 EB000에 해당하는 주소에 라이브러리 파일이 로딩이 되었는데요. 운 좋게도 이제 세 번째 인자를 보게 되시면 9df4c라는 값이 이 사이 레인지 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값이 무언가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사용되는 값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추론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GDB에서 적절하게 ASLR을 끈 다음에 각 실행시마다 이 세 번째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간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에서 어떤 값을 빼야 이 라이브러리 베이스 주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9df4c에서 57000이라는 값을 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46f4c라는 값을 얻게 되었고 이 세 번째로 유출된 값에서 이 46f4c를 빼는 것으로 라이브러리 베이스 주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모트에 대고 실행을 한 다음에 릭된 값을 빼보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12비트들이 0으로 세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저희의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솔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om import 뭐를 할 거고요. P는 바로 이제 리모트 환경에 대고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제 로컬에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 하시면 이제 적절하게 환경을 구축하셔서 그 로컬에서도 해당 이제 스크립트가 동작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를 세팅하거나 아니면 이제 QEMU를 적절하게 인스톨 해주는 등의 제반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NC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페이로드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dLine after를 해야 될 겁니다. 이 값 다음에 어떤 값을 보내게 될 거냐면은 %p, %he, %p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 번째 %p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베이스 주소가 유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언가가 값들이 이제 오게 될 건데, 첫 번째 있는 라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R이라고 해주고요. 리시브 라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디코드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플릿을 하고 싶기 때문에 스플릿을 하고,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이 값을 추출해 오도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값을 이제 인티저로 변환을 해주게 될 거고요. R을 이제 16진수로 변환을 해주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libc 베이스는 libc 릭을 이제 46F4C를 빼준 값으로 세팅하게 될 것입니다. 자, libc 베이스가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아래 12비트가 0으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도를 해볼 거고요. 헥스 붙여주세요. 자, 실제로 이제 뒤에 12비트가 이제 0이 3개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유의미한 값을 가져왔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알아낸 라이브러리 베이스 주소를 통해서 ROP 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EX12 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쉬운 방식은 시스템 빈쉘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함수와 빈쉘이 주소를 라이브러리 내에서 찾는 것은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해오느냐가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이 rootfs라는 파일을 비노클을 이용해서 다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ootfs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되고 저 gz 파일을 압축을 해제한 결과가 0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0이라는 파일이 어떤 파일인가 하면은 이제 cpio archive라는 파일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파일이 무엇인가 하면 QEMU의 압축이나 아니면 관리 등의 여러 가지 용이함으로 인해서 이제 QEMU의 디스크에 이미지로 파일을 넘겨줄 때 cpio라는 형식을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냐? 자, 해당 파일을 출력을 하는데 이제 cpio에서 다시 extract를 하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경로에 들어가게 되면 libc.so라는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을 적절하게 이렇게 복사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추출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자를 주고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x0를 적당하게 세팅을 해주는 가젯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x64 환경 같은 경우엔 그 POP_RDI 같은 가젯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인자를 세팅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데요. ARM 같은 경우에는 POP이라는 인스트럭션이 로드를 해서 스택에 있는 특정한 주소의 값을 뽑아오는 것으로 이제 대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패턴에 해당하는 가젯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텔의 이제 x64 같은 CPU 같은 경우에는 스택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제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주소로 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ARM 같은 경우에는 로드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x30에 적절하게 값을 세팅한 뒤에 이제 리턴을 실행하게 되면 x30이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으로 이제 실행 흐름을 옮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OP 가젯이라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가젯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바이너리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뽑아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libc so를 주게 될 거고, 그리고 뎁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이제 가독성이 좋은 5 정도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이제 x0를 세팅하기 위한 그 x64의 팝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ler x0라는 경우일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x30을 사용하는 패턴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젯을 사용할 거냐면은 이제 3BAC0 보면은 이 주소가 되게 적당히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SP에서 0x18 위치에 있는 곳에 X0을 세팅을 하고 x30에 해당하는 친구를 이제 SP에서 가져와서 이제 로드를 시켜서
그 값을 리턴을 하게 하는 되게 전형적인 인자를 하나 세팅해주는 가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BAC0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쓸 X형 가젯은 libc 베이스에 해당 값을 더한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libc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libc라는 친구를 이제 로드를 해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불러온 친구로. 그리고 libc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libc 베이스로 지정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총 우리가 또 필요한 가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함수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걸 구성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페이로드를 짤 때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바이트를 적어 넣어야 리턴 어드레스를 덮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AU 스택 100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2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리턴 어드레스를 쌓고 그 세이프 프레임 포인터를 쌓은 다음에 그 위로 이제 256바이트만큼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기드라이 디컴파일 결과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0x100만큼의 데이터를 더미로 덮어 씌워준 다음에 SFP를 8바이트로 덮어 씌워주면은 그제서야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로드라는 친구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A라는 친구가 총 0x100번 등장해야 될 거고요. 이걸로 스택에 있는 범위를 다 덮어 썼습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를 0x8번 더 덮어 씌워주는 것으로 그 SFP를 덮어 씌워줄 거고요. 지금부터는 정말로 그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쓰는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젯을 세팅해 줄 필요가 있겠죠. 가젯을 세팅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가젯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여기에서 다시 보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타이밍에서 SPA 0x8 오프셋에는 X0에 해당하는 빈 CA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SP, 스택이 가장 위에는 우리가 리턴을 할 주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시스템 함수의 주소를 바로 아래에 이제 도착하게 놓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리드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더미 값을 0을 2번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0x18에 해당하는 오프셋이 되겠죠, 여기는. 여기다가는 이제 빈 CL을 집어넣게 될 텐데 P64로 libc 서치를 할 거예요. 서치를 할 건데 어떤 걸 찾을 거냐? 빈 C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너레이터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리스트로 형변환을 해주고 이제 0번째를 이제 가리키를 하는 것으로 이제 해당하는 주소 값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NC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또 다시 이거를 받고 나서 문자를 보내면 되겠죠. P sendLine after B를 해주고 페이로드를 보내주면은 일단 이론상으로는 우리의 코드가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코드가 동작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모드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LS를 하면 경우가 짜르륵 나오는데 여기에 플래그라는 게 존재하죠. cat 플래그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첫 번째로 바이너리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FSB 취약점이 존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스택 캐너리가 없는 상태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또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취약점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고, 이제 해당 파일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상을 통해서 FSB 공격으로는 라이브러리가 로드가 될 때 베이스 주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사용을 하게 되었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쓰는 것으로 ROP 체인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 빈쉘이라는 함수를 구동을 하게 되는 ROP 체인을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방식으로 적절한 가젯을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체인을 보내게 되는 것으로 쉘을 획득한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레그2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회사의 성격상 운영체제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시스템 해킹과 깊게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공부를 하여서 관련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풀이하는데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문제 두 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 두 문제의 환경이 QEMU를 기반으로 가상머신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반되었기 때문에 QEMU를 기동하는 방법 및 QEMU가 사용하는 이미지 파일을 분석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풀이에서 해당 지식을 바탕으로 풀이에 필요한 바이너리를 추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이너리 동작 및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다와 기드라 등의 분석 도구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가자들의 실력을 분별하고 증명하기 위한 두 개의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당 문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